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좀 돌아서 있는데요. 오늘 시황 한마디로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계속해서 약간 보수적 관점을 같이 좀 견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적인 변동성, 다시 말해서, 다수 오르지 않고 특별한 몇몇 종목이 오르는 시장, 그리고, 연속성이 없이 산발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이 과연 많은 분들이 현재 시황을 얘기하는 것처럼 유동성 장세 내지는 강세장의 길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차별화와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은 조정장이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쪽 중에서는 제일모직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네.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상장 이후 최고가 경신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떤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주식시장에서 일단 환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의 움직임은 좀 더 있겠지만 저는 매매 진입은 좀 반대합니다. 주가 자체가 이런 이슈나 이벤트를 가지고 영속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가 없었던 부분이고,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현대 대기업들 지배구조 관련한 주가 움직임은 오래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벤트 관점에서 보시고, 아주 짧은 스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 매매하는 건 저는 모든 해당 종목들 다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맥스가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줍니다. 지금 아침에 그 개장 전에 이제 NH 쪽에서 매수 리포트이 나오면서 목표가도 올라갔던 부분도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업체가 우리나라에 상장은 돼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이제 올릴 것 같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력한 그 글로벌한 화장품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효과 상향 얘기 나왔었는데요. 상당히 좀 급등세에 이어지는데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이익 실현자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코스맥스를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요. 로레알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지금 10만 원 선이나 10만 원 이하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올해 중국에 대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감으로 오히려 10만 원 이하까지 갔다 왔는데, 주식이 올라오면 좋다고 그러고 내려가면 나쁘다고 하는 기관의 속성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약간의 연속성이 더 온다라면 5일선 기준 정도의 대응으로 보유자분들의 몫이지 신규 진입자가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내용들 재료의 노출 시점에서 이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기간 조정이 어디서 들어가는지를 좀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 챙기기보다는 5일선 확인 정도 가시면서 이익 실현 포인트 찾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있었었고요. 오늘도 장 초반부터, 물론 이제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외국계 창구로 한 100만 주 넘게 계속 매수 들어옵니다. 현재는, 장 초반보다는 좀 많이 유점에서 상승폭은 좀 줄여놓은 상태인데요. 하이닉스에서의 지금 구간 어떤 대응이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작년도 하반기, 올 상반기에 하이닉스가 쉬고 있었기 때문에 여타 종목들이 오를 수 있었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순간 시장의 체감은 약해지고 그동안 성장주들은 꺾일 거다라는 관점까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하이닉스가 최근에 보면 시장 수익률을 빠르게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이 부분은 저는 반도체 하이닉스를 중국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소비 쪽의 트렌드가 과거에 제조업에서 이동해서 왔다라면은, 굴뚝주에서 이동해서 왔다라면은, 이제 IT 쪽이 중국주가 될 수 있다. 그 기준에 중심의 하이닉스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어떤 이익 회복에 대한 부분이 주가가 최근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잉여금도 늘어났는데 주가는 좀 많이 쉬었죠. 하이닉스가 움직인다면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 둔해질 것이고, 매기 이동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 한 2만 4만 5천 원 정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중기적으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옳겠고요. 이렇게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시세가 여타 종목들에게는 좀 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유가랑 크게 연동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가 또 좀 밀리게 되면서요. 이쪽 섹터군들 좀 약하게 나오고요. 또 금리가 이제 미국 쪽에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한 3% 오늘 또 반락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옐런의 발언은 올해 가장 중요한 발언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번 6월 17일 날 있을 FOMC에서는 그것을 좀 가이던스로 확정 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 변화가 본격화된다라면은 가장 데미지를 심하게 입는 쪽은 성장주입니다. 성장은 경기와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금리 인상은 미국 경기 이제 믿어도 된다라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경기 순환 섹터 쪽은 사실 뭐 크게 데미지는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히려 낙폭과대 경기형 종목군들을 장기적인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 화장품을 포함한 과열 종목들은 이익 실현 포인트를 찾자라고 의견 드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뭐 하루 만에 그 크러쉬가 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섹터들은 저가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완료하는 시점은 오히려 막 6, 7월 이후까지 좀 늦춘다라고 보시고 매수를 급하게 할 이유는 없겠고요. 그리고 어제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시세 연속성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건 싼 주식들도 지금 급하게 살 필요는 아직 없구나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종목들이 물려 내려오고 있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싸졌는데도 빨리 복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반의 흐름 자체가 수익을 쉽게 주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컴투스는 제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는 안 됐습니다. 뭐 증자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좀 많이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증자를 왜 했어야 되는지 이제 현금 상황을 좀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 재료 나오고 나서 오늘 장중에 거의 뭐 장중에 한 10% 급락, 현재는 낙폭을 조금 줄여놨습니다만 9% 역시 뭐 급락권에서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컴투스는 어떤 대응이 낫겠습니까? 뭐 회사 입장에서는 물 들어올 때 노졌다인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컴투스는 말 그대로 지금 증자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주의 단면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성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면은 주가는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률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다라면 주가는 못 올라갑니다. 그게 성장주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컴투스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2만 원에서 꺾인 거라고 보시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서머너즈와 캐시카우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오늘의 증자가 뭐 그렇게 큰 악재가 되는지는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단기 낙폭이 심하면 반등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컴투스를 보시면서 뭐 중국 소비주라든지 화장품주, 바이오주에 대해서 성장 외치면서 꿈을 꾸면서 올라왔던 주식이 그 성장이 멈추거나 현실화되지 않으면은 어떤 주식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컴투스는 숫자가 찍혔던 종목이라는 점에서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유사형 종목이 있다라면은 체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자, 오늘 일단 뭐 제일모직하고 이제 삼성물산 건 때문에 밀린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주주가 이제 사명 변경한 삼성물산으로 바뀌게 되면서 뭐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면 약간 또 밀리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자료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한 7% 급락은 최근 들어서 좀 큰 폭으로 밀려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시세를 다 이렇게 우리가 모멘텀이나 이슈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세가 발생되고 나면 어떤 이유들이 또 톡 튀어나오기 마련인데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이 램시마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거의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는 다 알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좋은 램시마, 뭐 7월 미국 승인 예상 등등등 리포팅이 계속되는데 20선이 무너진 게 이미 한 달 전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주가는 램시마 가지고 그냥 무작정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꺾였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세 타이밍을 놓친 자리에서 다시 이 어떤 재기를 노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밖에 없는 거죠. 반등을 보신다면 하시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을 노리는 매매 하지 말라고 권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이 꺾인 모습도 전형적으로 꿈꾸는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짧은 트레이딩 반등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해서 이제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전략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초반에 이제 그 차별적인 변동성 장이 나오면 이제 강세장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전략 세워주시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원의로 말씀드렸을 때 뭐 저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찍혀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올해 5, 6월 달 그리고 7월로 넘어가는 이 코스가 연중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일런이 트리거를 좀 주지 않았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현금 만들어지는 부분은 유지를 하시고 수익 비중이 과다하더라면은 현금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매수는 오히려 올 여름장에서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매수를 위한 현금으로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고 좀 천천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이었습니다.